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아이 전사고 지원 경험에 이어서 저희 첫째 아이를 광역단위 자사고에 동생을 일반고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중학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에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2025년에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당장 현재 중학교 아이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경험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참고가 되실까 하여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아이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광역 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카드를 클릭하셔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혹시 고등학교 종류는 어떻게 나뉘는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영재학교가 있어요. 서울 가고, 경기 가고, 광주 가고, 대구 가고, 대전 가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로 총 8개의 학교로 890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특목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외고, 국제고, 과고, 자사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사고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사고, 상상고, 하나고 등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전사고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과고는 한성과고와 세종과고가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학비도 1년에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죠. 민사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영재고, 과고는 일반고와 학비가 같으니 무상 교육으로 기숙사비와 식비 정도만 내는 것 같아요. 학비만 생각하시면 자사고를 보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블라인드를 적용한다고 하니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광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학비가 600 내지 9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자사고는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장학금으로 거의 다 돌려받았어요. 자사고에 가서도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모의고사 점수에 의해서 차등 장학금을 받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를 선택한 이유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중학교에서 최상위권 아이였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둘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겠다는 확실한 진로가 있어서 학교 교육 과정상 심화된 이공계 수업이 잘 설계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 셋째,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대체로 선생님들 평균 연령이 낮아서 좀 더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육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 넷째,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면학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 그 분위기를 타고 공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 다섯째, 자사고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다는 이런 5가지 종합적인 판단 때문이었어요. 저희 첫째 아이한테는 이 판단이 옳았어요. 제가 좋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첫째, 저희 아이가 다닌 학교는 전사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 과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함께 서로 위로도 되고 자극도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봐도 선생님들한테서 프로의 향기가 났어요. 아이가 전사고를 다녔던 가장 좋은 이유로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을 뽑더라고요. 셋째, 아이의 진로에 걸맞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이 전공 심화 형태로 잘 개설이 되어 있어서 아이는 컴퓨터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앱을 만들고 보안 프로그램을 익히는 등 고등학생이지만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넷째, 같은 반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른 대학들의 컴공과에 진학을 해서 아이들이 잘 뭉치더라고요. 지금도 방학해서 올라와 있는데 방학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모여서 컴퓨터로 뭔가 뚝딱뚝딱 하고 있더라고요.
5째,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으로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가 거의 들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한테는 전사고가 부럽지 않은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살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은 덤이고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왜 저희 둘째는 보내지 않았냐고요? 저는 학교 선택 기준은 내 학교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다닌 자사고는 저희 첫째 아이한테는 좋은 학교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닌다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 판단의 근거는 첫째, 저희 둘째 아이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사고는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된 아이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수업에 참여하면 좋은데, 저희 둘째 아이처럼 아이가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아이는 일반고에 가서 고1 때 좀 더 넓게, 폭넓게 공부하고 탐색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둘째, 저희 아이가 내신에서 밀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역단위 자사고는 전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이 와서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있던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는 중학교 시절에 내신이 그냥 10% 언저리에 있던 상위권 정도였거든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정도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요. 그 정도의 내신으로 자사고에 가면 1등급을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셋째, 자사고는 내신이 3, 4등급이 나와도 멘탈이 강하고 활동적인 아이들한테는 적합한데 저희 둘째 아이는 그렇게 활동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사고에서 내신이 밀리면 자존감마저 갉아먹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넷째, 전교 1등 하던 형의 동생이면 그게 학교에서 저희 둘째 아이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형의 그림자에 가려서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데 그걸 또 연장하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5째, 아이가 학교에 낼 학비가 조금 아까웠어요. 일반고는 무상교육인데 자사고에 가면 연 6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둘째 아이와 은유 끝에 일반고로 가기로 합의를 하고 일반고로 진학을 했어요. 지금 한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저희 첫째 아이가 다닌 자사고는 최고의 학교였는데 저희 둘째가 다닌 또 일반고는 또 최고의 학교인 거예요. 3월 달에 교육과정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선배들의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 학교 공개 수업에도 참여했는데 아이들 모두 똘망똘망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예전의 일반고가 아니었어요. 일반고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의욕이 없다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공립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고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스마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고에 대한 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3월 학력고사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대충 확인하고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공 중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좀 만족하는 상태예요.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일반고 선택할 때 기준은 첫째, 남고를 선호했어요. 남녀공학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의 수행평가도 잘 챙기고 꼼꼼해서 내신 점수 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내신을 따려면 100명이면 1등급이 4%로 4명만 1등급이지만 300명이면 12명까지 늘어나니까요. 셋째는 작년 선배들의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를 선택했어요. 오다 가다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입시 결과가 붙어있는 플랜카드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고등학교에 전화해 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넷째는 이왕이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잠이라도 충분히 자려면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2개의 학교를 지원했는데 아이는 운이 좋게도 1순위 학교로 배정을 받았어요. 중학교 친구들이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일반 고등학교 배정은 약간 운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배정받기 싫어서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학교에 배정을 받은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향과 진로, 성적, 멘탈인 것 같아요. 진로가 확정된 아이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지 않아도 기죽지 않고 활동적이고 멘탈이 강한 아이라면 저희 첫째 아이처럼 자사고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아직 미정이라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면 활동적이지 않고 자존감이 아직 낮은 아이라면 일반고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미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회 발행되는 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